자, 출발합니다. 네, 보시는 게 BLDC 모터입니다. 네, 모터 회전축 이쪽에 있고요. 최종 목적은 이쪽에 뭘 꽂아서 돌리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모터, BLDC, 브러쉬 없는 모터,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전기를 넣어서 이쪽 제어를 하게 되며, 속도 조정은 가변장처럼 생겨져 있는 이쪽, 모터를 움직이는 드라이버입니다. 교류 같은 경우는 보통 인버터라고 그러고요. 이쪽에 직류 같은 경우는 드라이버, BLDC 드라이버 이렇게 많이 부르긴 하는데요. 예전에 모터 같은 경우는 정속형이라고 해서 모터가 일정하게 돌아갑니다. 지금은 기능형 모터라고 해서 모터가 빠르게 돌아가거나 천천히 돌아가거나 또는 정회전, 역회전 이렇게 프로그램으로 해서 가다가 멈추다 가다가 멈추다 이렇게 되어 있기도 하고요. 런닝머신에 사용되는 모터입니다. 전기를 넣어줘야지만이 이게 모터가 도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 속도 조정을 할 수 있도록 되어져 있는 것이 이와 같은 인버터입니다. 인버터 종류는 다양합니다만은 인버터 내부에 IPM이라는 게 들어있는데, 그 IPM 가지고 모터를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쪽 전원 공급 라인과 더불어서 센서 라인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이렇게 회전축이 도는 겁니다. 이게 런닝머신인데요. 런닝머신 아시다시피 앞에 디스플레이 보드에서 속도 조정을 하게 되면 모터가 빠르게 천천히 벨트를 움직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한 컨트롤을 여기 인버터에서 한다는 거죠. 모터 속도 조정을 인버터가 하는 겁니다. 모터뿐만 아니라 태양광 인버터 그런 데도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인버터라는 그 개념 자체가. 네, 그런데 거기는 모터 돌리는 것은 아니죠. 지금 보시는 경우는 모터 돌리는 겁니다. 수조 펌프, 관장 같은 데 많이 쓰는 거. 아예 건물 옥상에 또는 물 많이 차거나 적게 차거나 하실 때 컨트롤 해줄 수 있는 펌프 인버터. 용량에 따라서 다양하게. 내부 구조를 한번 봐보시면 이 인버터 내부 구조인데, 모터를 어떻게 구동할까? 바로 이런 IPM이 일을 해주는 겁니다. IPM 모듈, IPM 모듈이 일을 해주는 거예요. 하나를 더 보시겠습니다. 네, 이 또한 보통 관정, 물 많이 사용하는 모터 펌프 컨트롤러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여기 또한 이 제품 여기에 들어있는 게 IPM입니다. UVW, RST 220이 들어가서도 3상으로 바꿔줄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할 수 있는 것이 3상 브릿지 다이오드. 다이오드 하게 되면 우리가 보통 단상인데 3상 브릿지 다이오드, 이런 IPM, 그거를 유심히 살펴보시면 조금씩 전체가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근데 하나 더 준비해 보았습니다. 이쪽에 같은 경우는 충전 드라이버 브러쉬가 있는 일반적 충전 드라이버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것도 같은 개념인데요. 힘이 좀 있다. 방식 자체가 임팩이라고 또 많이 부르기도 하고요. 배터리 용량도 크니까 힘이 당연히 있겠지라고 생각되어지는데, 그러면은 일반 제품하고
이쪽에 하고 토크 자체라든지 임팩 자체 그런 것이 틀리겠지 라고도 볼 수가 있지만은, 지금 현재 오늘 컨셉에서 설명드리는 내용에서는 이 자체 들어있는 모터가 아까 런닝머신 모터를 보여드리다시피 BLDC, 브러쉬가 없는 모터를 사용했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BLDC. 그 이 안에 어떤 게 있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이와 같은 IPM이 들어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IPM만 가지고 드라이버 그걸 구동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게 BLDC 네, 모터 드라이버입니다. 이런 회로가 내부에 내장되어 있어서 동작을 시켜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앞으로 시대가 좀 바뀌어지면서 모터도 수리하려고 하면 이제 전자를 잘 알아야 된다는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예전에 공부회사 같은 경우는 전자과가 많이 사라지고 취직이 안 되니까 학교에서는 전자과를 없앴습니다. 그리고 제빵제과 또는 헤어는 미용 그런 학과를 많이 도입을 하게 되면서요, 자동차나 이런 것이 부각되다 보니까 금속과, 요즘에 같은 경우는 뭐 프로그래밍, 코딩 좀 많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또 로봇 학과가 좀 생긴다든지. 그러다가요, 신재생 배터리 에너지, 신재생 에너지가 들어서면서 배터리로 구동할 수 있는 제품들이 늘어났습니다. 최근에는 가장 많이 인기리에 떠오르고 있는 게 테슬라라는 그런 것처럼 전기차, 전기로 움직이는 거죠. 전기 내부에는 어떻습니까? 이런 전자 구조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게. 드론도 못하죠. 돌리려고 그러면. 그러다 보니까 이제 킥보드, 스쿠터, 전기차 웬만한 것들을 전부 다 전자로 해야 되는 그런 입장으로 좀 바뀌고 있는데, 그 중에서 핵심 부품으로 떠오르고 있는 부분들이 이런 IPM, 내부는 어떻게 됐을까요? 이 제품의 IPM은 좀 더 크게 보이죠. 구조를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게 전원부하고 컨트롤을 해서 이쪽 신호를 전환을 줄 수 있는 제어부가 있고요, 모터를 직접 구동할 수 있는 드라이버, 전원과 센서, 그 주요 역할은 IPM이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 IPM이. 이제는 카센터도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바뀌어야 되지 않겠느냐. 아마 다들 지금 지하에서 암암리에 공부를 하고 있거나 아마 그럴 겁니다. 왜 그러냐. 예전에 같은 경우는 엔지니어가 자동차 수리공 치고는 엔진 보링 하듯이 엔진 하는 사람들이 가장 으뜸이었거든요. 그러나 지금은 보링하는 시대가 많이 없어져 갔습니다. 조금만 하게 되면 폐차를 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떠오르는 것이 교통사고라든가 이런 게 막 나면서 뭡니까? 판금. 그 다음에 도색 도장. 바뀌고 있잖아요. 엔지니어 자체도 시대에 따라서. 전자로 이루어진 것들을 일일이 수리하는 데 있어서 앞으로는 기계 다루는 쪽에서는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전자 기초 원천 기술 자체를 좀 익혀져야만이 기술자로 다시 부각되는 세상에서 우뚝 쓰지 않을까 라고 되어지는 시대로 좀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코일로 한겨져 있는 모터, 권선기 가지고 수리하던 방식에서 이제 컨트롤 자체는 이런 전자를 알아야지만이 모터 수리 편하게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수리해서 일부분 막히면은 이제 수리가 진행이 안 되는 거죠. 이쪽 보시다시피 여하시 넓적한
부품에 이상을 있는지 없는지 양부 판정을 하려고 하면, 불량 판정을 하려고 하면 테스트하는 과정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품 자체를. 우리가 보통 테스트만 할 줄 알아도 반절 고친다, 이런 이야기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고쳐졌는지 안 고쳐졌는지 막 이렇게 하다가 테스트할 줄 모르니까 우리말로 여기저기 손찌검 하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다가 진도가 잘 안 나오고 껴서 어떤 데는 전기 나오니까 됐다 그럴 수가 있는데, 단품 수리 같은 경우는 되는데 또 복합적으로 그거가 목표물 결과치가 나오지 않는 것 같은 거는 할 수 없죠. 테스트 과정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테스트만 잘해도 반절은 고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운영의 묘 자체가. 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쪽 IPM 이상용을 측정하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IPM의 형태가 제조사 또는 용량에 따라서 브랜드별 모양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습니다. 네, 그 중에서 제가 준비된 몇 가지 중에 이와 같이 실전 배치되어져 있는 IPM 한 모델을 선택해서 이 모델을 어떻게 측정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양은 좀 다 똑같은데요. 색깔이 좀 다른 것 같죠? 방열판처럼 붙어져 있는 게 있고 그러는데, 그거는 차이가, 예를 들어서 10W, 20W, 30W 그러듯이 10A, 20A, 30A, 용량 차이입니다. 힘의 크기가 다르다는 것이죠. 핀맵은 내나 같습니다. 네, 거기에 따른 온도라든지 이런 특성은 약간 다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통상적으로 그냥 대충 생각한다 그러면은, 그래 10A 짜리보다는 그냥 20A나 30A 짜리 가지고 있으면 되지 라고 편하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왜 종류별로 다 가지고 있자니 부품상 못지않게 부품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불편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가격이 단가가 좀 높더라도 30A 정도 가지고 있는 한 모델이면 좋겠지 라고 생각하라고 데이터 시트를 좀 더 파고 파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래 뭐 10A, 20A, 30A 그냥 빼고 30A 단일 모델로 가자 라고 해서 재고를 이렇게 가지고 갈 수도 있기도 하고요. 다른 특성 때문에 거래한다 그러면 10A 하나, 20A 하나, 30A 몇 개 더 이런 식으로 구비를 해 놓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테스트할 때는 차이가 없어요. 측정할 때는 이게. 자, 그럼 측정 어떻게 할까요?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먼저 실전에 이렇게 꽂혀 있는 거 보시면 이렇습니다. 테스트가 보일 수 있도록 화면을 다시 좀 조정을 해 볼게요. 이렇게 조정을 하고, 자, 그런 상태에서 측정을 해보면 이와 같이 있을 때 다이오드 모드로 세팅을 하고, 테스트기를 다이오드로 세팅을 하고 띡 0.44 0.44 이쪽에 찍어 보겠습니다. 이쪽으로 찍으나 저쪽으로 찍으나 0.4 똑같이 나오네요. 네, 그럼 우리가 쇼트죠. 합선입니다. 달라, 붙었다. 이거 개념 아니겠습니까? 여기는 다이오드가 하나 값 정도 해당되는 값이 나오기 때문에 살아있구나. 네, 그래서 이거는 양품이구나 라는 경우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그럼 제가 불량난 거를 하나 선택을 해서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꽂혀 있으나 안 꽂혀 있으나 관계없습니다. 자, 이렇게 잡고 여기에 공통점 컴먼 하나 찍고 0.47
죽었죠. 합선됐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네, 맞습니다. 고장난 거 하나 더 찍어보겠습니다. 아까 세 번째 합선됐죠. 자, 이거 찍어봅니다. 이번엔 두 번째가 죽었습니다. 그죠? 맞지 않습니까? 비교가 틀리잖아요. 이건 세 번째 죽은 것이고. 에이, 부품마다 틀린 거 아니야? 아닙니다. 양품. 정상적인 부품. 0.48 띡. 0.48 띡. 0.48 띡. 네, 이게 양호한 것입니다. 정상품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걸 기준 잡았을 때에 이 두 개는 죽은 거고요. 그래서 실전에서 안 떼고 측정을 한다 손 치더라도 이렇게 에너드와 캐스도 비교했을 때 0.44 0.44 맞잖아요. 양품이다는 얘기예요. 그럼 아까 오른쪽은 모션 취했습니까? 아닙니다. 0.44 0.44 0.44 데이터 시트 찾아보면은 좀 더 자세할 수 있는데 제가 데이터 시트를 그려가면서 설명 한 번 더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쪽 IC를 하나 그려보겠습니다. 어떻게 그리냐면 윤곽만 그려보겠습니다. 일단 외형을 그리고요. 잘 안 보이나요? 좀 더 큰 걸로 굵게 표시해서 그려보도록 합니다. 보이시죠? 핀을 그려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이렇게 돼 있죠. 맞죠? 그죠? 자, 이런 상태에서 제가 컷만을 이쪽으로 공통선으로 컷만을 그렸어요. 여기. 하나 찍었죠. 이 자리. 컷만을 가지고. 네, 그리고 여기는 따로따로 찍었는데 여기에는 붙었습니다. 네, 다시 설명을 드리면 네, 이쪽에 컷먼으로 되어 있는 쪽에는 이게 포지티브 P, 이쪽 채널은 P, 그리고 이쪽 채널은 이게 N입니다. N. N. 여기서 U, U, V, W 이렇게 되어 있고요. N에서 여가 U, V, W. 이게 U, U, V, W, U, V, W. NU, NV, NW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요. 여기는 P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포지티브, 네거티브 이런 상태에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이렇게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이 지금 현재 이 IC를 설명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죠? 다리 구분되시죠? 이게 삼상이라는 뜻입니다. 삼상. 상이 3개라는 거예요. 3개.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삼상. 상이 3개다.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UVW.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있죠. RST라는 것이 있는데요. 네, RST. 하나 더 써볼까요? 네, 써보겠습니다. R, S. RST는 보통 한전 전기에서 두르는 9. UVW는 이게 모터로 가는 거. 이렇게 구분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UVW, 모터로 가는 겁니다. 이 상이 바뀌게 되면 회전이 정의전, 역회전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왼쪽으로 돌 것이냐, 오른쪽으로 돌 것이냐, 앞으로 돌 것이냐, 뒤로 돌 것이냐. 네, 돌아가는 겁니다. 미쳤다는 거죠. 돈다는 거는. 근데 그것이 아니라 이건 회전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회전수를. 그걸 결선해서 어떻게 바뀌냐에 따라서 다르다는 것이죠. 그걸 우리가 이쪽 기계에서
이런 인버터에서 그것을 프로그래머로 조정을 또 할 수 있는 것이고, 결선을 그대로 놔두고도. 근데 그건 또 복잡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원래 결선은 결선대로 하는 상태에서 하는 거죠. 우리는 모터가 돌아가냐 안 돌아가냐, 다만 이쪽에 인버터가 고장이냐 IPM이 고장이냐 어떤 것이 고장이냐, 그런 것을 우리는 확인을 좀 하고 있는 과정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요, 커먼 P 포지티브에서 이렇게 하니까 하나씩 됐거든요. 여기도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됐어요. 자, 헷갈리죠? 다시 한 번 더 들어가 봅니다. 화면을 확대해서 놓고 네, 이런 상태에서 놓고요. 여기에서 테스트기 가까이 갖다 놓고 이제 포지티브 P 공통선이란 뜻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얘 찍으니까 띡 그리고 여기는 W 여기죠. 근데 여기 또 양쪽에 이렇게 W. 그 다음에 V죠. V 가운데 맞죠, 그죠? 맨 끝에 U 여기는 NU 이렇게 해서 이거는 양품이다 라고 측정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는요, 제가 옮기지 않았었는데 다시 이쪽으로 들어가죠. 여기 보시면 여기는 UVW잖아요. UVW 포지티브. 여기 세 개 선은 합쳐져 있잖아요. 밑에 패턴상으로 납땜되어 있지 않습니까? 동선이 묶여져 있어요. PCB 기판 자체에서. 그 하나만 찍어도 된다는 얘기예요. 이 자체가. 측정을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나머지 다리는요, 또 다른 방법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더 이해를 돕게끔 하기 위해서 다른 걸 하나 좀 들고 와봤어요. 다이오드. 아주 단순하죠. 다이오드 알다시피 한쪽으로 나가고 한쪽으로 안 나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딱 잡고 찍게 되면 한쪽은 나가거나 한쪽은 안 나가거나, 숫자가 다르겠지만, 그죠? 근데 에이, 너무 단순한 거 아니야? 다리 많은 걸 가지고 다리 2개짜리를 비교해? 아닙니다.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원천 기술은요, 여기서부터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또 묶어 가지고 왔어요. 어떻게? 이렇게. 다이오드 6개를 묶어 가지고 왔어요. 띡. 6개. 이게 뭐냐고요? 바로 이거예요. 여기 커먼이 묶어져 있잖아요. 이 자체가. P는 포지티브가 커먼으로 묶어져 있잖아요. 하나고. 그 다음에 UVW는 낱개로 되어 있잖아요. 다만 패턴상에서 이렇게 합쳐져 있지 않습니까? 패턴상에서. 패턴. 기판, 동판에서 넣어서 패턴상으로 쇼트 시켰잖아요. 회로에서. 부품은 떨어져 있잖아요. 이거를. 제가 그래서 부품을 따로 내부에 있는 블록 다이어그램처럼 노직을 이렇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이오드를 가지고 따로따로 구분해서 이쪽 커먼으로 되어 있는 거는 묶어져 있는 것이고 따로따로 되어 있는 건 이렇습니다. 그럼 동판에서 합쳐지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같은 개념이라고. 이거예요. 이거.
제가 그래서 하나 더, 이거 뭐죠? 네, 브릿지 다이오드입니다. 이거요, 브릿지 다이오드 모양이 다 다르지만 브릿지 다이오드 아닙니까? 이게 기판상에서 있는 거, 브릿지 다이오드, 그죠? 이거도 약하다고요? 물론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한다는 뜻이니까 제가 하나 샘플로 들고 나왔죠. 자, 그럼 뭘 보여드릴까요? 바로 이겁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모양새가 지금 이렇게, 이쪽이 플러스네요. 이렇게 흐른다는 것이죠. 에노드 캐소드 형식으로. 자, 찍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띡, 여기도 띡, 이번엔 이쪽을 공통으로 놓고 띡. 아까 여기 똑같지 않습니까? 이거하고. 근데 이건 3개고 이건 2개니까 여기서는 놨을 때 하나, 둘, 3개. 좀 싱겁나요?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 더 준비했습니다. 이게 삼상 브릿지 다이오드입니다. 일반적인 브릿지 다이오드는 우리가 보통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브릿지 다이오드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거는 말이죠, 삼상 브릿지 다이오드입니다. 삼상 브릿지 다이오드. 그래서 에노드 캐소드가 표시되어 있거든요. 방향성이 맞나요? 살펴보겠습니다. 자, 찍어볼까요? 극성이 반대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놓고 띡, 하나, 띡, 둘, 띡, 3개. 이거 맞죠? 이 3개를 이렇게 모아놓은 겁니다. 모아놓은 거를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따로 다이오드를 가지고 만들었어요. 이게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시 여기 공통으로 놓고 하나, 둘, 셋. 이거를 우리가 보통 삼상 브릿지 다이오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삼상 브릿지 다이오드. 다이오드가 이 안에 몇 개 있겠습니까? 이거 똑같이 6개 있어요. 6개. 다이오드가. 이렇게 모아진 것이 바로 이 IP입니다. 이제는 비교해 보세요. 얘가 조금 팍 갸우뚱? 네, 그거는 이제 개인 생각으로 미루고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판상에 꽂혀 있을 때에 이쪽에 포지티브 P 하고, 그 다음에 상, 이쪽서부터 찍습니다. U, V, W. 카메라가 안 잡혔나요? 다시 찍습니다. 자, 여기 포지티브 P, 여기서부터 찍습니다. U상, V상, W상. 네, 그리고 이쪽에도 다 있는데 커먼을 묶어놨죠. 이번에는 커먼을 이쪽에 에노드로 코스를 잡고 U, V, W. 이건 정상이라는 것입니다. 납땜이 안 되어 있지만 아까 제가 불려놨다고 말씀드린 거 있죠? 이 가운데 맨 왼쪽 끝에를 커먼으로 공통으로 잡고요. U상이 쇼트난 겁니다. V, W는 정상이에요. 근데 이 IC 하나에서 U상이 불량 났기 때문에 이것만 어쩔 수 없습니까? 어찌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전체를 가는 거예요. 불량 났죠? 자, 아까 불량 난 거 하나 더. 포지티브 U, V,
이건 V가 고장난 거예요. 그 다음에 W. 이것만 하나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아이폰 전체를 교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라인상에서는 이 자체가 불량 났는지 안 났는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반대의 기능성에 대해서는 이게 핀맵에 있는데, 2번 핀, 이 IC 같은 경우는, IPN 같은 경우는 2번 핀이 네, 조금 더 자세한 경우는 우리가 또 다른 장비 가지고 측정할 수가 있는데, 이쪽 라인은 이쪽은 틀리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터 연결되거나 RST 라인에서 전기 들어오는 쪽에는 이런 식으로 측정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양부 판정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네, 이런 IPM의 이상님으로 측정하는 데 있어서 잠깐 3000포처럼 잠깐 빠져보도록 해보겠습니다. 금방 돌아올 거고요. 예전에 같은 경우는 이런 아날로그 테스트기를 많이 썼습니다. 수창기 때는 이런 아날로그 테스트 가지고 다이오드를 측정한다 그러면 어떻게 측정했냐, 이쪽에 에노드와 캐소드 측정에 대한 바늘을 한번 봐보시죠. 안 나가네요. 자, 그러면 반대로 에노드 캐소드를 바꿔서 해보겠습니다. 바늘이 반절 정도 나갔죠. 여기 움직이는 거 잘 안 보이시나요? 제가 뗐다 붙였다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예전에 그랬냐면 한쪽으로 재면 한쪽은 나가죠, 그죠? 나간다는 움직이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전체 바늘이 움직이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움직이는 거. 한쪽은 나가고, 반대로 하게 되면 안 나가고 안 움직이고, 이런 거 있거든. 안 움직이지 않습니까? 멈춰 있잖아요, 바늘이. 예. 이렇게 측정을 했습니다. 바늘 위치를 기억해 보시죠. 현재 어느 정도가 있습니까? 3분의 2. 이거는 4분의 3, 3분의 2. 아까 저게 4분의 3이 3분의 2 정도 되겠네요. 이게. 그러니까 한쪽은 나가고 한쪽은 안 나가고, 이거를 나가죠. 이만큼. 반대로 해서 안 나가잖아요. 전에 측정했던 게 이와 같은 아날로그로 측정을 했습니다. 이 아날로그 테스트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요즘에 같은 경우는 디지털로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 디지털을 가지고 이쪽에 세팅을 하는 상태에서 측정을 해보겠습니다. 띄가면서 숫자가 0.466 나오네요. 0.466. 나간 동작이 된다는 거죠. 반대로 측정을 하면 안 움직이고. 자, 이번에 측정하니까 이건 1.6. 아까 저쪽 아날로그 테스트하고 또 틀리네요. 이렇게 안 나가고. 둘 중에 하나 고장난 거잖아요. 죽었잖아요. 고장 진행형, 뭐 반불량, 우리 이런 표현을 수 있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는 말이죠, 숫자가 0.5 정도의 전이차가 나오는 거고, 하나는 0.2V 정도의 전이차가 나오기 때문에 쇼트키 다이오드에서 나오는 그 값들하고, 예, 또 일반 다이오드에서 나오는 값하고는 숫자가 다르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일반 다이오드에서는 0.5 정도 우리가 전이차를 가지고 이상유무, 정상이다, 불량이다 판정을 하는 것이고요. 쇼트키 다이오드 가격이 틀리지 않습니까? 얼마나 옵니까? 네, 154, 0.2로 사 나온다는 얘기죠. 둘 중에 하나 죽었을 텐데 그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아날로그 테스트하고 디지털 테스트하고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아날로그 테스트를 많이 샀었는다마는 좀 더 정밀하게 측정을 하기 위해서는 숫자가 좀 더 세밀하게 보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디지털 테스트기를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용처에 따라서는 다 장비들이 다르지 않습니까? 하나만 가지고 만족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또 신세대에서 나오는 거 가지고는 다 포용하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말이죠. 여기 나오는 전압하고 여기 나오는 전압하고 다르거든요. 또 하나 어떤 그 테스트를 갖다가 측정을 해보게 되면 여기서 나오는 출력 잔이 또 다릅니다. 이 또한 다르거든요. 즉 무슨 말이냐면 같은 위치에서 다이오드 모드 맞춰놓고 여기에 렌즈를 직류값 저항에다 맞춰놓고 측정을 하게 되면 이 값이 어느 정도 나올 것인가 해보면 숫자가 1.8V 정도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현재 1.8V 정도 나와요. 이번에는 볼트 여기다 놓고 이거를 다이오드 맞춰 놓고 이쪽 전압 나오는 것을 여기서 찍어 보겠다는 겁니다. 7.3V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 렌즈를 읽어보시면 7.3V는 어디 전압이죠? 이쪽 테스트에 나오는 전압입니다.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건 뭡니까? 발광 다이오드를 측정한다 하더라도 발광 다이오드를 불을 켜줄 수 있는 용량 자체가 여기에서 불 켜는 거하고 여기서 불 켜는 거하고 다르다는 겁니다. 테스팅마다 다 달라요. 여기 R1 있고 R만이 있는데 R1 나온 전압하고 R만 나온 전압하고는 또 다릅니다. 지금 테스트기처럼 여기서 렌즈를 어느 위치에 놓느냐에 따라서 출력 잔압이 다르거든요. 이게 그래서 장비 하나만 가지고 계측 하나만 가지고 다 만족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좀 더 쉽고 편하고 빨리 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지적재산. 머리에 뭐인가 좀 많이 쌓여서 이게 또 주변의 장비들을 많이 활용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요수에 필요한 장비들을 가지고 쓰시는 것이 가장 현명하다는 겁니다. 다만 경제적인 면이 바탕이 안 된다든지 또는 활용도 즉 내가 취미로 한다든지 아니면 내가 응용력이라든지 잠깐 쓰기 이런 거에 따라서는 다르다는 겁니다. 네, 그러나 그거는 개인 성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요. 출퇴근만 한다 그래서 우리말로 예전에 국민차 티코 타고 다닙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출퇴근만 한다 해서 티코 타는 거 아닙니다. 그런 걸 보신다 그러시면 안전하게 또 빠르게 조금 더 품위 있게 가고자 고급 승용차를 타고 다니는 거 생각하신다 하시면은 장비도 수리할 때에 대입할 수 있도록 필요한 요소에 있어야 할 것이 있게 되면 쉽고 편하고 빠르게 갈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지적재산과 장비의 활용도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번 시간 마무리하면서 IPM 테스트 장비 하나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부터는 전문 개체 장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쪽에 공통 그라운드 접지를 하나 물려서 이와 같이 물려놓고요. 개체갈 수 있는 그라운드 장비에 컨먼을 시켜줍니다. 네, 그런 상태에서 니드봉으로 검침을 하듯이 찍어 볼 건데요. 일 번 핀부터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자, 봐보시면 1번 핀을 찍게 됐을 때에 소리를 좀 더 효과를 내기 위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 올려놓고 다시 찍어 봅니다.
1번 핀을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1번 핀의 파형이 이와 같이 나오고요. 여기 심벌 나오고 숫자가 나옵니다. 우리가 테스터기로 찍었을 때 테스터기에 숫자를 가지고 하듯이 그런 경우는 이미 그 칩에 대해서 이 반도체에 대해서 학습이 되어 있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 옆에 3번 핀을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2번 핀은 그라운드니까 네, 3번 핀, 네, 4번 핀 되겠고요. 5번 핀, 6번 핀, 7번 핀, 8번 핀, 안에 들어가서 9번 핀, 10번 핀, 건너뛰어서 11번 핀, 네, 12번 핀. 네, 이렇게 12번 핀을 봤을 때에 모양새를 봤을 때는 우리가 저렇게 생겼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지만 테스터기, 멀티 테스터기 숫자로 나오는 경우나 바늘 테스터기, 아날로그 테스터기로는 이러한 모양새를 내부, 쉽게 해서 유전자와 같은 형태를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좀 더 전문 장비로 보게 되면 이와 같이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 상태인데 심벌도 안 나오고 숫자 어떤 값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숫자나 값어치죠. 그 다음에 심벌 나오고 형태가 나오는데 말이죠. 예. 이러한 근거는 우리가 보통 데이터 시트에 근거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데이터 시트라 하면은 이 부품의 모델명에 따라서 내부 블록 다이어그램과 이렇게 핀맵 해당되어 있는 것, 그러한 것들을 보고 하게 되는 건데요. 핀 번호에 대한 기능들이 쭉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내부 블록 다이어그램은 이와 같이 되어져 있습니다. IGBT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아까 제가 설명드렸을 때에 이쪽 건너편에서 설명드린 것이 UVW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UV, 이게 U, 이쪽에 두 번째 V, 이게 세 번째 W. 그러니까 내부에서 FE 특정하듯이, IGBT 특정하듯이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TR 특정하듯이 이런 식으로. 그 아까 그 설명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이해가 조금 되겠죠. 네, 그리고 이쪽 같은 경우는 네거티브에 해당되는 UVW. 그래서 보통 다 묶어져 있는 것이 한 선은 기판상에서 패턴에서 묶어져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보여드렸죠. 바로 이러한 경우를 설명드리는 것이 이 내부에 있는 블록 다이어그램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이쪽에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 핀 기능들만 써 있죠. 내부의 블록 다이어그램은 전부 다 이런 식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분립 형식으로 마크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더 여기서 게이트에 어떤 EDPS 게이트를 좀 더 들어가 봐야 이게 좀 파고들 수가 있는데요. 일단 데이터 시트에 보여주는 것은 이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 핀에 대해서는, 기능들에 대해서는 일반 IC 봤을 때라고 생각하시게 되면은 아마 그래도 어느 정도 가려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러한 블록 다이어그램을 살펴보듯이 데이터 시트를 이와 같이 그림상으로 보여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또 한 가지는요, 이제 불량난 거를 갖다 놓고 우리가 수리를 하면서 정품, 양품, 네, 그런 것이 있다고 봤을 때에 비교를 하는 거죠. 네, 같은 그라운드를 커먼으로 이렇게 묶어주고요. 그런 상태에서 하나는 양품, 하나는 화면상으로 같이 갖다 놓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양품, 하나는 측정 대상입니다. 불량품이라는 표현이 아니라 이게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살펴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다가 1번 핀을 찍고 여기에 1번 핀을 찍어 보겠습니다. 네, 뾰롱 하니까 가운데 밑줄에 보시면 초록색으로 0%, 네, 오차율이 0%라는 겁니다. 저거를 다른 데를 찍어 보겠습니다. 짜장 하면서 빨간색으로 가운데 띠가 191%의 오차율이 있다고 보여주는 겁니다. 빨간색은 이게 정상인 거, 양품인 거. 이거는 비정상일 때. 비정상이 아니라
대상물. 비교하고자 하는 대상물. 그래서 이와 같이 1번 핀 찍고 여기에 1번 핀 찍었으니까 뾰롱 소리 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옮겨서 맨 끝에 8번 핀 한번 찍어볼까요? 이쪽이. 네, 그래서 0%. 파란 걸로 찍으면 어떻게 될까요? 파란 걸로 찍으면 이쪽에 화면상에서도 파란색만 나타났습니다. 보이시죠? 크게 여기 양품과 비교했을 때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보드상에서 똑같이 놓고 띵띵띵띵띵띵 짱 하다 그러면 아 죽었구나 가려야지. 왜? 그 핀 하나만 가릴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 아씨 죽었구나. 캐서 다른 걸로 심는 거죠. 이런 방법들. 네, 또 하나 방법은요 이렇습니다. 일단 이쪽에 피 대상물 하나를 뽑아 놓고 이게 하나밖에 없을 때 IC가 하나밖에 없을 때, 근데 그때는 기존의 데이터를 이제 불러오는 방법이 있어요. 네, 우리가 보통 빅데이터라는 말을 요즘에 많이 사용하듯이 데이터를 하나 불러오게 됩니다. 네, 이렇게 불러왔거든요. 그 상태에서 오픈 됐습니다. 오픈. 네, 한 번에 안 불러지는 경우가 있으면 두 번 부르면 됩니다. 줄이고 아이씨 그림 보이시죠? 이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내가 찍고자 하는 위치가 여기지 않습니까? 그죠? 여기에 키우면 이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좀 더 보기 위해서 좀 1번 핀부터 찍어보는 겁니다. 어떻게? 이거를 지금 현재 뒤집어 놨어요. 뒤집어 놓은 상태인데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이렇게 놓은 거랑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여기서 1번 핀부터 찍어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1번 핀부터 찍어보겠습니다. 1번 핀. 보이시죠? 뾰롱 하니까 이것도 정상적이라는 거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2번 핀. 네, 그리고 3번 핀으로 넘어왔죠. 그럼 여기 3번 핀 찍어주면 되는 겁니다. 띠롱띠롱띠롱띠롱 0%다 차이를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기존 데이터 값을 가지고 불러와서 그거를 측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똑같은 양품이 매번 읽기가 힘들다. 네, 그럴 때는 이와 같은 양품 데이터를 가지고 불러와서 측정을 하게 돼서 이게 불량인지 아닌지, 이거 컷만을 일단 그대로 놔두고 똑같은 칩인데 이번에는 이 칩을 한번 해볼까요? 1번 핀부터 다시 불러드리려고 하면은 여기 백으로 하면 됩니다. 핀스 옮겨지죠? 그림상으로, 그죠? 1번 핀 됐지 않습니까? 자, 이런 상태에서 피 대상물을 또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핀 찍어 봅니다. 띠롱. 네, 여기까지는 정상이다. 나머지도 비교해 보시면 아실 거고. 아, 그럼 그래서 그렇구나, 저래서 그렇구나. 마저 한번 더 찍어 볼까요? 이거는 7%에 지금 현재 오차율을 띠고 있네요. 7%. 그걸 안 넘어가요. 그 핀에서 만족이 안 되니까 불려놨다는 경우를 여기서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7번 핀을 불량이면 더 이상 볼 건 없는데 8번 핀으로 해서 억지로 넘기게 되면은 이쪽에 화살표로 옮겨서 넘길 수 있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그 옆에 찍듯이 여기를, 이거는 66%의 차이가 나네요. 86인가요? 66% 오차율이. 그러니까 불량이라는 것이죠. 불량. 그냥
이쪽에 UVW 모터를 연결하거나 RST 저는 입력 쪽에서는 정상이라는 손 치더라도 이쪽에 기능핀에서 고장났기 때문에 이 IC는 불량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캐서 정상적인 것을 심어야 된다, 이런 것입니다. 네, 이번 시간 테스트하는 방법만 할 줄 알아도 반은 고친다라는 이야기를 남기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 적어봤습니다만은 테스트하는 방법. 네. 어떠한 제품이 있다 그러면 이거 조작하는 방법 알아야지 되거든요. 모르게 되면 고치면서 고쳐진지 안 고쳐진지, 더러는 다 고쳐졌는데도 고쳐진 걸 모르고 다시 여기저기 파고 또 파고 그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테스트하는 방법, 조작할 수 있으면 반은 고친다 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 또한 UVW 모터를 동작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동작이 되겠구나, 정회전 역회전 빠르게 느리게 그런 개념을 잡고 한다 그러면 각 핀들이 어떤 기능들을 할 수 있겠구나 라는 경우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설계자라면 어떤 생각을 갖고 만들겠습니까? 내가 수리할 때라면 어떤 개념으로 접근을 해보겠냐,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테스트하는 방법만 알아도, 테스트할 줄만 알아도 반절은 고친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적어봤습니다만 의학이나 전자기학에서도 비슷한 것이죠. 몇 가지 적어봤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어떻습니까? 오래될수록 냄새가 나죠. 옆집에 시체 썩는 냄새 나간다 해서 신고해서 그런 경우도 볼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혈색, 색깔이 바뀌었다든지 또는 온도,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온도를 막 재지 않습니까? 그런 온도 변화에 따라서 또 혓바닥 들여다보고, 우리는 이제 혀를 들여다본다 그러면 전자 쪽에서는 소리를 이야기할 수 있겠죠. 어떤 소리가 나게 된다든지 안 나게 된다든지 그런 거를 또 비교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변신, 또 변맥, 맥박을 짚어보듯이 우리는 주파수, 파형 이런 개념인데, 이 의학으로 대입하는 거나 전자기학으로 대입하는 거나 비슷한 것입니다. 유관검사, 눈으로 살펴보는 거죠. 그리고 부품의 이상 여부를 살펴보는 겁니다. 부품이 색이 변색됐거나 또는 밑에 액기가 흘렀다든지, 콘덴서 같은 경우 도로는 쪼가리가 떨어져 나갔다든지, 열이 많이 고화돼 가지고 용량, 시정수 값이 좀 바뀌었을 것이다. 그런 개념하고요. 전기를 넣고 각 요소에서 검문서 같은 부위에서 그 부분에서 높이, 전압과 파형, 주파수 속도 이런 게 나오는지 동작 검사를 하게 되면 그 부분을 우리는 한 파트별로 수리를 해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모아져서 하나 상품이 됐을 때, 제품이 됐을 때 그 제품이 어떻게 운영이 되는 것인지 테스트를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이 제품 부분에서 수리를 했어요. 결론적으로는 이게 모터를 가동한다. 그러면 모터를 가동하기 위해서는 어느 부분에 우리가 스위치를 내줘야 되는데, 부품이 이렇게 왔어요, 제품들이. 그럼 스위치가 없단 말이에요. 센서도 없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테스트하는 방법 알듯이 점검 방법, 그거를 알게 되면 고쳐놓고 고치면서 중간중간에 테스트를 하게 되는 것이죠. 점검을 하게 되는 겁니다. 동작 검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그러한 것이나 우리가 맥을 짚어보고 또 오실로스코프로 파형을 보고 온도를 짚어보고 색이 변했는지 고화됐는지, 또 요즘 코로나와 같이 온도가 높으면서 신체에서 36.5도인가요? 그거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신체 기능이 어긋났다든가 하는 자체는 뭐인가 지금 현재 병균하고 싸워서 온도가 높다든지, 물에 빠져 조천체, 장기가 원활하게 동작을 못하다 보니까 속도가 많이 느려져서 힘이 약한다든지 비슷한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이와 같은 5가지 변별법을 가지고 접근을 하시게 되면 소자 다리가 많은 경우도 그렇게 부담감이 많이 없지 않을까 라는 장황한 설명으로 이번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